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13화 위기탈출 넘버원 구 남친편. 또 옛날 이야기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진즉에 약발 다 떨어졌거든. 옛날에 상처받았던 이야기 이용해서 동정심 얻는 짓 그만해. 담에 냉담한 말에도 규홍은 계속 애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고 참회하고 애원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왜 이렇게 냉정해? 겨울왕국의 엘사야? 피도 눈물도 없어 너는? 왜 잘못은 자기가 하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용서할 만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처음 만났을 때 규홍은 멋진 사람이었다. 야근을 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자기 시간을 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 기억해서 배려해주고 이벤트도 준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부터 옷은 어떻게 입고 머리나 화장은 어떻게 하라는 등 간섭하기 시작했다. 다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안 준다는 말도 농담처럼 했다. 그래도 낙하산으로 온 다건 다비 남매가 캔디캔디의 이라이자와 닐 남매처럼 담에게 못되게 굴 때 규홍은 얼마간 힘이 돼줬다. 담은 그런 규홍을 테리우스처럼 생각하고 의지했다. 규홍에게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한 것도 자신의 일로 규홍에게 부담 주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규홍은 본색을 드러내버렸다. 그 모든 친절과 배려가 돌이켜보니 얕은 꾀였다. 자기를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수집품이었나 하는 생각에 담은 허탈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났지라는 생각에 내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구나 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사기꾼이 사람을 속이려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보통 사람들은 속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 없고 그런 자책이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만 집중했다. 너 같은 녀석이 내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부서지지 않아. 나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라고 다짐했다. 그래서 지금 담은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 규홍이 가소로웠다. 너 항상 그랬잖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모델 같은 여자들과 만날 수 있다고. 빨리 가서 잘난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지 그래? 너같이 잘난 애가 왜 나한테 이렇게 집착하니? 그냥 너 말에 순순히 넘어가지 않으니까 오기가 생기니? 승부욕, 정복욕 뭐 이런 게 생겨? 그래도 이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비는 건 아니지. 너처럼 잘난 남자가 말이야. 너의 인연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네 글자로 다시 친절하게 알려줄게. 꺼지라고! 네 글자로 다시 친절하게 알려줄게. 꺼지라고! 담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릎을 꿇었던 규홍이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담의 손목을 잡았다. 담의 머릿속에서 경계경보가 울렸다. 담이 기겁하며 규홍의 손목을 뿌리쳤다. 야, 뭐하는 짓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넌 정말 못됐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아.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뭐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담은 뒷걸음질 쳤다. 규홍은 그만큼 다가왔다. 뒤돌아 뛰어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담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정서적 문제는 있어도 똑똑한 애라고는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데이트 폭력 아니야? 뛰어야 하나, 주변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나, 담은 고민하다가 최후 통첩을 했다. 내가 갈 거니까 너 거기 그대로 서 있어. 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싫은데. 난 꼭 이야기해야겠는데.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너도 이해할 거야. 담은 규홍의 끈질긴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보기로 했다. 너 혹시 다단계?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니? 그래서 나 포섭하려는 거야? 규홍이 다가와 다시 담의 손목을 잡으려고 했다. 동작을 미리 읽은 담이 민첩하게 뒤로 물러났다. 그때 둘 사이에 작은 체구에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신선님, 보고 싶었어요. 해록이 울먹이며 담에게 안겼다. 규홍이 담과 해록을 번갈아 보고는 말했다. 신선님? 뭐야, 담이 너 혹시 신내림 받았니? 왕꽃 선녀니 뭐 그런 거야? 담은 이때다 싶었다. 해록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미소를 지으며 해록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해록의 손을 잡고 냅다 뛰었다. 그래, 나 신내림 받았다. 사슴 선녀님이래.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해록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뛰었다. 그렇게 담과 해록은 꺾어지는 골목으로 사라졌다. 갑작스러운 도주에 멍하니 서 있던 규홍도 정신을 차리고 담과 해록을 따라 뛰었다. 역시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담과 규홍이 벌이는 골목 추격 대소동을 높은 빌딩 위에서 망원경으로 살펴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다. 담과 해록, 규홍 모두 시야에서 사라지자 망원경을 내려놓고 피식 웃은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네, 실장님. 코드명 패스파인더 확인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젊은 여자입니다. 네, 그런데 곱게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라는 녀석이 잡아두는데 실패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더니 영 못 쓰겠는데요. 네, 제가 직접 나서죠. 휴대폰을 닫은 남자가 혼잣말을 했다. 다른 차원을 이동하는 초능력자가 저렇게 평범한 여자애라니 일이 재밌게 돌아가는군. 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14화 코드명 패스파인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저렇게 평범한 여자애라니 일이 재밌게 돌아가는군. 남자는 혼잣말을 마치고 안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그리고 그대로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6층 높이의 빌딩이었다. 하지만 바닥에 사뿐히 착지했다. 정장 왼손 소매에서 빌딩 옥상까지 이어진 가느다란 와이어. 특수 재질의 금속줄이 남자가 6층 빌딩에서 땅바닥으로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해줬다.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났을 때 비상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를 손목에 옮겨놓은 셈이었다. 빌딩 사이 으슥한 곳에 착지했지만 담배를 피우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어이쿠, 놀라셨죠? 끼견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의 말에 남자는 피우던 담배를 끄곤 황급히 사라졌다. 정장의 남자는 씩 웃고는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귀에 낀 블루투스 이어폰 마이크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나 국과장이야. 현 위치에서 동수는 6시 방향으로, 민규는 9시 방향, 한영이는 3시 방향. 알지? 공원에서 사람들 눈 피해서 확보해. 나도 곧 간다. 골목을 분주히 뛰던 남자가 곧 규홍을 따라잡았다. 놀라 멈춘 규홍에게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재규홍 씨, 맡겨달라면서요. 이게 뭡니까? 유다짓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규홍이 발끈하며 말했다. 유다짓이라뇨? 제가 무슨 예수님 팔아넘긴 유다입니까? 아저씨 쪽에서 그랬잖아요. 권담이 제 정신이 이상해져서 입원해야 한다고요. 전 순전히 선의로 협조하는 건데요. 아, 우리 쪽에서 그렇게 들으셨구나. 내가 지금 바빠서 정정해드릴 시간은 없고요. 순전한 선의의 협조를 돈 받고 합니까? 협조받는 입장에서 섭섭하고요. 어쨌든 목표물 직접 확보하는데 실패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니까 나머지 금액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본인 입으로 선이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규홍이 뭐라고 항의했지만 남자는 규홍을 뒤로하고 공원 쪽으로 달려갔다. 남자처럼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공원 공터에 닭 쫓던 개처럼 허망하게 서 있었다. 야! 동수! 민규! 어떻게 된 거야? 목표물 왜 안 보여? 패스파인더 어디 간 거야? 목표물 왜 안 보여? 패스파인더 어디 간 거야? 오한영 대답해봐. 눈 똑바로 뜨고 추적했어? 한영이라 불린 남자가 우물쭈물하다 대답했다. 과장님, 저희는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한두 명이면 모를까 저희 셋 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었는데 혹시 그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닐까요? 과장이라 불린 남자, 국정두 과장이 하늘을 가리켰다. 패스파인더가 초능력을 사용하면 그 초능력이 발생시킨 독특한 에너지 패턴을 우리를 고용하신 갑께서 소유한 인공위성이 감지한다. 그리고 그 인공위성이, 국과장이 자기 귀를 가리켰다. 핸드폰을 통해서 내 귀를 알려준다고. 초능력자가 그 능력을 사용했다는 걸 말이야. 그런데 위성이 조용해. 그건 뭐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뭐다? 여긴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한다? 세 남자 중 한 명이 눈치 빠르게 대답했다. 흩어져서 찾는다. 국과장이 손을 휘젓자 세 남자가 공원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국과장도 공원 으슥하거나 그늘진 숲을 등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원을 수색하면서 국과장은 중얼거렸다. 혹시 위성에 감지되지 않고도 능력을 쓰는 건가? 그렇다면 이 아가씨 또 다른 레벨의 능력자인데? 패스파인더? 인공위성? 에너지 패턴? 지금 나 하나 잡으려고 이 소동인 거야? 담은 자신을 찾아 헤매는 국과장이라 불린 남자. 그 남자 바로 뒤에 나무덤불 뒤에 해록과 함께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 남자의 혼잣말을 들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지만 남자는 담과 해록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헤쳐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우리를 못 찾지? 저 아저씨 말처럼 나 또 다른 레벨의 능력자인 거야? 그때 해록이 담을 톡톡 건드렸다. 담이 쳐다보자 해록이 씩 웃더니 손가락으로 공원 밖으로 나가는 길을 가리켰다. 내가 아니라 혹시 얘가? 또 다른 레벨의 능력자? 그건 이따 듣기로 하고 일단 여기 지금 빠져나가자.
담은 까치발을 하고 걷는 해록을 따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다. 뒤를 바라보니 4명의 검은 정장의 남자는 여전히 엉뚱한 나무 뒤나 덤불을 뒤지고 있었다. 어렸을 적 술래잡기 하던 기억이 나네. 날 찾아 잡으려는 사람들 몰래 빠져나가는 거 정말 통쾌한데? 저 3명 과장 아저씨한테 엄청 깨지겠네. 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15화 사슴코? 유명하지. 어렸을 적 술래잡기 하던 기억난다. 사람들 몰래 빠져나가는 거 정말 통쾌한데? 저 3명 과장 아저씨한테 엄청 깨지겠네. 공원에서 빠져나온 담과 해록은 골목골목을 돌아 최대한 공원으로부터 멀리 걸었다. 한참을 걷고 난 뒤 주위를 둘러보고 비로소 담은 마음을 놓았다. 해록을 바라보고 입을 열었다. 너였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눈앞에 두고도 못 찾게 한 게? 해록이 장난꾸러기처럼 웃었다. 우리 특기예요. 사냥꾼으로부터 숨는 거. 저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그래, 기특해. 잘했어. 너 엄청 쓸모있구나. 동화 속 도깨비 감투나 영화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 같은 투명 인간 능력자였어. 해록이 자랑스레 자기 이마를 가리켰다. 저도 뿔이 자라고 있다고요. 어른들이 그러는데요. 우리 뿔에는 인간들이 놀랄 만한 힘이 있대요. 담은 눈을 가늘게 뜨고 유심히 해록의 머리를 쳐다봤다. 뿔은 보이지 않았다. 어? 뿔? 안 보이는데? 아, 지금 제가 사람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도 신선님께는 보일 줄 알았는데. 지금 네 모습에 뿔이 보이면 좀 이상할 것 같아. 뿔은 나중에 사슴 모습 할 때 볼게. 담은 혹시나 해서 해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뿔은 만져지지 않았다. 네, 저도 사람 모습에 뿔이 있는 건 이상할 것 같아요. 사람일 땐 사람, 사슴일 땐 사슴이 좋죠. 그때 해록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다. 해록이 배를 잡고 말했다. 신선님, 배를 썼더니, 힘을 썼더니 배가 고파요. 아이고 저런, 소리가 큰 게 무지 배고픈가 보다. 너 혹시 떡볶이 좋아하니? 아이고 저런, 소리가 큰 게 무지 배고픈가 보다. 너 혹시 떡볶이 좋아하니? 해록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외쳤다. 아, 떡볶이요? 떡을 볶은 거죠? 좋아해요. 그래? 잘됐다. 계속 생각나던 떡볶이 맛집이 있었거든. 여기서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왕 서울에 왔으니까. 와! 맛집이요? 좋아요! 그리고 근처엔 송아가 아르바이트하는 만화방도 있고, 송아랑 이 알바생이랑 만나면 서로 놀라겠지? 둘이 볼수록 닮았단 말이야. 해록은 담의 생각도 모른 채 웃고 있는 담을 생글생글 웃으며 바라봤다. 그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바라보다 담은 떡볶이 생각에 잊고 있던 중요한 질문이 생각났다. 잠깐, 알바생.
근데 너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청산으로 돌아간 거 아니었어? 해록이 잠시 하늘을 보며 딴청을 부렸다. 그리고 다시 생글생글 웃었다. 그게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신선님 간 길로 따라갔죠. 인간 세상이 나오더라고요. 집이 정말 많아요. 해록의 대답에 담은 힘이 빠졌다. 그래, 그냥 왔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찾았어? 못 찾았으면 어쩌려고? 신선님을 제가 왜 못 찾아요? 이 코가 있잖아요. 해록이 자기 코를 톡톡 건드리며 씩 웃었다. 담은 해맑기만 한 해록이 걱정됐다. 아, 코. 그래, 뿔처럼 사슴코도 유명하지. 너의 코와 뿔 덕분에 살았다. 고마워. 담은 기운이 없어 해록의 말에 쉽게 납득했다. 저도 신선님을 돕게 돼서 기뻐요. 아, 참 해맑다. 어쩌겠어, 사슴인걸. 얘를 걱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배 채우고 기운 차린 뒤에 청산으로 데려다 줘야지. 어떻게든. 옛 남자친구와의 설전, 수상한 남자들의 추격, 이 모든 스트레스를 담은 맛있는 떡볶이, 그리고 친구와의 수다로 풀 생각이었다. 별 희한한 만화를 다 보내니까 내가 겪는 일에 대해 뭔가 해줄 말이 있을지도 몰라. 꼭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간만에 얼굴 보고 수다나 떨어야지. 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16화 배고플 땐 떡볶이, 심심할 땐 만화방. 별 희한한 만화를 다 보내니까 내가 겪는 일들에 대해 뭔가 해줄 말이 있을지도 몰라. 별 희한한 만화를 다 본 아이. 송아는 담과 여고 동창으로 함께 그림을 그렸던 친구였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흥미가 없던 담과는 다르게 송아는 입만 열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만화 이야기를 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꿈을 접었나 했는데 1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작품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사촌 오빠의 만화방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이다. 떡볶이와 만화방 생각을 하며 조심조심 청담동 골목을 따라 걸었다. 바로 청담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자신을 쫓던 검은 정장 남자들을 마주칠까봐 다른 역에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그 남자들 인공위성 갖고 있다는데 지하철 CCTV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아, 모르겠다. 그땐 또 알바생의 힘을 빌리지 뭐. 돈만 충분했다면 택시를 타고 갈 텐데. 해록은 이런 담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인간 세상의 골목이 마냥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기 바빴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고 일회용 승차권을 끊고 열차에 타는 것까지 모두 해록에게는 신기했다. 은록 이모에게만 말만 들었지 지하철은 처음 타봐요.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네요. 이래서 인간들이 무섭다고 하셨구나. 그래, 인간들 정말 무섭지. 그런데 넌 겁도 없이 잘도 인간 세상으로 왔네. 그야 신선님이 계시니까요. 참 해맑다, 사슴 알바생. 어른 사슴신이라고 해도 큰 도시에 처음 와본 여느 시골 아이와 다르지 않았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중고등학교 시절 자주 갔던 즉석 떡볶이집에 도착했다. 담은 편의점에 들려 우유와 딸기 우유를 사고 떡볶이집으로 들어갔다.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가스레인지 위로 떡볶이와 라면 사리가 담긴 냄비가 올려졌다. 해록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신선님 말대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눈이 좀 매워요. 내가 아는 떡볶이는 이렇게 빨갛지 않은데. 담은 생각했다. 역시 우유 사오길 잘했네. 신선님 말처럼 맛있는데 좀 매워요. 해록이 혀를 내밀고 인상을 쓰며 물잔을 들었다. 담은 해록의 손을 잡아내렸다. 대신 딸기 우유 입구를 열어 건네줬다. 알바생, 물 대신 이거 마셔. 매운맛 내는 캡사이신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라서 물에는 안 녹고 우유 유지방엔 잘 녹아. 매운맛 없애는 데는 우유가 최고지. 담은 치즈사리를 추가 주문하고 냄비에 우유를 약간 부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매운 걸 먹고 싶었는데 알바생이 힘들어하니 내가 양보할게. 맛있게 먹어. 우유를 넣고 치즈를 넣자 해록은 수월하게 떡볶이를 먹었다. 담은 휴대전화를 열어 송아에게 전화를 했다. 개구쟁이처럼 장난기 가득한 송아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외모는 알바생 해록과 닮았지만 역시 송아의 목소리는 성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권담이 안 죽고 살아있었네. 요즘 동해안 어때? 날씨가 이래서 사람들 벌써부터 서핑들 많이 하지? 서핑은 나랑 상관없고 안 죽곤 살아있단다. 나 서울이야. 그것도 즉석 떡볶이집. 떡볶이 먹는 중. 담이 살짝 약 올리듯 말했다. 뭐? 그런데 왜 나 안 불렀어? 너 가게 보느라 못 나온다며? 그래, 가게 때문에 불러도 못 나간다. 전화는 왜 했어? 그냥 나 약 올리려고? 아니야, 약 올리는 거. 떡볶이 1인분 포장해서 만화방으로 갈게. 간만에 얼굴도 보고 상담 부탁할 것도 있고. 상담이라는 담의 말에 송아가 살짝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포장? 좋아. 그런데 상담? 부탁? 나만 보면 훈계만 하던 권담이가 나에게 상담을 부탁해. 혹시 너도 웹툰 도전하려고? 역시 송아는 웹툰 이야기를 했다. 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아니야, 웹툰 아니고 전화로 설명하긴 힘들고 이따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뭐지? 불안한데. 혹시 돈 얘기? 깔끔한 성격의 권담이가 돈 얘기할 것 같진 않지만 세상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아니야, 돈 이야기. 그런데 한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으면 강원도 가서 바로 계좌이체 해줄게. 송아가 깔깔 웃더니 말했다. 떡볶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알았어, 먹고 와. 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 17화 딱 1%만 믿는다고?
담은 만화방의 문을 열었다. 오래간만에 들린 송아 사촌오빠의 만화방은 방향제 향기와 카페 같은 인테리어로 만화카페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변신했다. 평일 낮이라 손님은 여성 손님 2, 커플 손님 1쌍, 4명이 전부라 한사안했다. 송아가 담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담이 카운터의 송아에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오래간만, 잘 지냈지? 여기 떡볶이. 담이 내민 까만 비닐봉지를 받아든 송아가 해록을 보고 물었다. 와우, 떡볶이. 우리 담이 최고네. 그런데 누구? 우리 동네 카페 알바생이야. 서울이 궁금하다길래 같이 왔어. 담의 말에 송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참 착하게 생겼네. 잘 왔어요.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서 보고 싶은 책 봐요. 네, 책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송아의 말에 해록이 너무 씩씩하게 대답해서 담은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기대했던 만남은 아니었다. 목소리와 말투는 달랐지만 송아와 해록은 키, 얼굴 모양, 안경, 머리 모양까지 많이 닮았다. 하지만 둘은 닮았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송아가 자기 옆에 의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여기 앉아서 어서 이야기해봐. 상담 주제는? 담이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해록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양팔에 만화책을 가득 안고 있었다. 신사님, 보세요. 그림이 많은 책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책 우리 카페에는 한 권밖에 없는데. 신나요. 손님들의 이목이 카운터로 모였다. 담이 또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해록이 가져온 책에서 19세 딱지 붙은 책들은 덜어냈다. 해록은 나머지 책을 가지고 빈자리로 갔다. 송아가 담의 팔을 잡고 물었다. 제가 지금 너 보고 신선이랬어? 너 혹시 고향에서 신내림 받았니? 아니면 복이 많아 보이세요? 신내림 받았냐는 소리를 오늘만 2번 듣네. 담은 고개를 크게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미리 말해두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 믿기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알지? 나 허튼 소리 안 하는 거. 그래, 세상에 둘도 없는 진지한 사람이지 우리 담이는. 송아도 수긍했다. 담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침에 고향 마을에서 산책을 하다가 사슴의 은신처라는 카페에 가게 된 일. 거기서 해록과 백록을 만나 신선이라고 불린 일. 사슴 백록이 자신을 고려가요 청산별곡 속 사슴이라고 소개한 일. 사슴신 같은 신령한 존재가 사는 청산은 과거엔 인간 세상과 교류가 있었지만 인간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청산에서 인간과의 교류를 끊었다는 것. 사슴신 장로 찰록에게 잡힐 뻔했다가 사슴의 은신처 카페에서 빠져나와 청산의 숲에서 청담동으로 나온 일. 청담동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규홍을 만나고 말다툼을 하다가 도망치게 된 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쫓기다가 해록의 도움으로 남자들을 따돌리고 만화 카페로 오게 된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송아는 떡볶이를 먹으며 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떡볶이를 다 먹은 송아가 말했다. 정말 세상을 모른다더니 내가 알던 그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권담이가 결국 웹툰 스토리를 갖고 왔네. 담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웹툰 스토리 아니라고. 송아가 팔짱을 끼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 어쨌든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3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어. 3가지 가능성? 첫째는 확률 90%로 너는 나에게 꿈을 꾸었던 핑계로 이 웹툰 스토리를 갖고 온 거지. 너도 결국 너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진 거야. 그리고 웹툰을 준비하는 내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거고. 아니라고 했잖아. 다음은? 두 번째는 사실 확률 9%. 이건 정말 아니길 빈다. 너에게 해리성 둔주가 일어난 거야. 해리성 둔주는 과거 기억을 잃고 가족과 직장 등 일상을 떠나 종족을 감추는 증상이지. 직장과 구남친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야. 네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백일몽, 그것보다 더 심한 증상으로, 그리고 기억의 공백을 상상의 이야기로 채운 거야. 담은 해록을 가리켰다. 그럼 쟤는? 쟤도 내 무의식이 꾸며낸 거야? 네가 만든 이야기에 넘어가서 서울 구경 온 동네 청소년이지.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확률을 0.0000001%라고 하고 싶은데 네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게 1%야. 담이 송아의 말에 서운하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내 말이 사실일 확률은 딱 1%?